자,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이 드디어 10조가 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주 후반, 이번주 초반 정도의 돌파 가능성 부분들인데 어제 코스닥 쪽에도 조금 물량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신용이 일단 10조가 돌파됐다는 내용 부분들 일단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뭐 이번 달의 핵심 코어죠. FMC가 있고, 한국의 만기가 있고, 한국의 썸머러십 만기, 그 다음 미국, 유럽, 중국 만기.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이 미국 상원과 하원의 회기가 마감이 되는, 다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으면서, 그와 반면에 몰려 있는데 종목 부분들은 또 화려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고 다음 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특히 계속 수급이에요, 수급.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요즘에 기관들이 총알이 생기면서 대형주군의 경기 시크리컬 관련 종목분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쪽의 선발대 부분들은 계속 양호하다. 선발대라는 의미는 아시죠? 선발대 의미 부분들만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는가, 이것만 좀 체크하면서 오늘은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이 10조가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 전지전능하신 참 문제가 많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야 트럼프, 중동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뭔가 한 건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킨다는 얘기를 자주 얘기 드렸는데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그 60달러라는 이 가격대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순위파, 시아파 부분들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 대사관이 테라비브에 있습니다. 테라비브에 있는데 이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려고 오늘 저녁에 이에 대한 관련 코멘트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게 뭐 대사관을 뭐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기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절반이 나눠져 있어요. 동쪽에 서쪽에 한쪽은 이스라엘이 살고 한쪽은 팔레스타인이 사는데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이동한다는 것은 약간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인정해주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시끄러워질 것이고 여기에 그 뒷배경에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여기는 성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3대 그 뭐 성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서로 싸움이 붙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국, 1차 대전에서는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이게 국토가 분립이 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이간질 시키고 무기 팔고 패권 부분들이 패권 부분들이 좀 뭔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 어차피 지금 장세 자체가 그건 이제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도 체크할 부분이고 장세 자체가 종목 장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관련된 부분들 종목 관련된 얘기를 듣는다면 첫 번째로 기계 관련된 섹터 부분들을 얘기를 자주 드렸죠. 그리고 중형주 쪽에서는 진성TC라는 종목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저는 예전에 이 종목은 자주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 동진 세미캠의 상승파동 부분, 후성의 상승파동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가지고 있는 것은 매일 시세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 부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결과치에서 10,000원에서 30,000원 간 걸 결과를 보고 나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부분을 하고 저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부분을 하는데 막상 내가 그 종목권을 가지고 30,000원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보면서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 들어오신 분들,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어차피 좋은 종목군이니까 계속 흐름 부분들 보면서 매달 일부 부담 가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자기 목돈 마련할 때 좋은 투자 전략 부분들이 되는데 그게 해당됐던 게 동진세미캠이라는 후성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었는데 진성TC도 그런 해당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캐터필러하고 3천억 정도 계약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인프라하고 납품을 하고 현대기계에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은 캐터필러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부분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하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민간 투자, 죄송합니다. 민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뭐 굴삭기 판매 부분들, 그 소모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터필러가 추가적으로 납품 부분들, 부품 공급해야 부분들 3,700억, 작년 연간 매출액의 거의 2배예요. 작년 연간 매출의 2배. 이것은 이 종목 거는 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저희 방송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00달러, 290달러 그 가격대 300달러로 넘어섰다가 다시 290, 지난번에 개파락 나왔던 가격대를 하회를 하는가라는 코멘트, 이걸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의심받는 생산 능력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사 효과 부분들이 우리가 테슬라를 얘기를 들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전지 쪽에서 코발트라디 니켈 가격 부분, 원자재의 가격 부분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판매하는 업체한테 가격 전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부분도 소진이, 테슬라 판매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나소닉이 독점했던 배터리 납품 부분들이 조금씩 뭡니까? 그쪽에 ESS라고 하는 게 삼성 SDI이고, 예전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물량 부분을 넘긴 적이 있어요. 원통형 전지가 지금 부족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반사 효과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번에도 그 중국 인증 부분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저것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인증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유럽 쪽에 투자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 배터리 인증 부분들 못 받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은 나쁜 부분은, 중국이 그 배터리 기술 부분들이 아직 LG화하고 삼성 SDI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벌어주고 있는 게 중국 업체, 중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 달에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중국의 카드라고 봐요. 어느 정도 일부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허가를 안 해주고 정말 작은 카드이긴 하지만 협상 전략에서는 뭐 이런 카드 부분들로 자 선물이다 해줄게 라고 하나씩 해주면 또 이게 또 마음이 더 큰 걸 또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협상 카드의 연장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 디플은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뭐 웬만하면 허용해주는, 우리나라가 보면 마음이 참 착해. 그런 것을 계속 협상 카드로 좀 쓰면서, 중국 보세요. 안 해주지 않습니까? 배터리 인증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굳이 물론 LG 디플은 그 성장 전략으로 지금 OLED 투자 부분들이 돼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트럼프가 세제개혁안이 결론적으로 통과가 되고 금융 규제 완화 부분들이 통과가 진행되는 그런 그 트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인증이라든지 그다음 LG 디플의 공장 인증 부분들은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 전에 뭘까요? 협상 카드로는 더 내세우고 줄까 말까 밀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물러요. 저도 좀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 종목군 배터리 쪽 부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BMW 신차가 내년에 유라시아 물류망을 타고 한국에 온다.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용, 운송기간 60일에서 35일 단축. 저는 저 유라시아 물류망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봐요.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 타면 러시아하고 유럽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어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5G, 유전자 진단 많죠. 신앙 관련된 스마트 항만, 스마트 시티, 이런 쪽 종목군들 계속 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돌기 때문에. 그리고 육군에서 드론봇 전투단을 만든다. 드론 관련된 부분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내년 개방형 빅스비,
2.0 더 해야죠. 아직 멀었어요. 저 빅스비 가지고는 알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게임이 안 되고, 구글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 구글 시리라든지 이쪽 그 부분하고는 게임이 안 돼. 더 해야 돼요. 현대산업개발이 지주사 전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어제 한 3% 정도 하락 부분도 진행되는데,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우리 삼성전자의 하향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 근데 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가 나왔어요. 워낙 좀 최근에 하락 부분 나왔지. 업의 능력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은 뭔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주들, 모건 스탠리가 D램 가격 상승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서 4% 정도까지 근접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대서관 관련된 부분 언급하면서 지수가 혼조세에 진행됐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지수는 0.3% 정도 반등 부분들이 나왔고요. 다우 지수는 약간 혼조세, 그 다음에 유가는 57달러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음 주 선물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지수 자체 부분들은 불확실성 부분,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횡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군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에 계속 코멘트 부분들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6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